이탈리아가 갑자기 이상합니다. 서방 선진국가이자 나토의 회원국이며 유럽연합의 회원국이었던 이탈리아가 중국의 1대1로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왜 뜬금없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이탈리아에 대해서 많이 아는 듯 해보이지만 2000년 전 로마에 대해서, 400년 전 르네상스 시대의 도시국가들에 대해서, 70년 전 제2차 세계대전 무솔리니 집권기에 대해서만, 그리고 세리에 A에 대해서만 알고 있을 뿐이지 현대의 이탈리아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정치적 경제적 변화를 겪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 굳이 여행을 가지 않고서는 우리 살기 바쁜데 이탈리아를 알지 못하더라도 잘 살 수 있고요. 이탈리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생각도 안 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현듯 중국의 1대1로 함께 이탈리아는 우리 곁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 참 오랜만입니다. 피그스라는 치욕적인 이름으로 불렸던 남유럽의 이탈리아가 8년 만에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이번 이탈리아 시리즈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40년 동안 보수당인 기독민주당이 장기 집권을 해왔습니다. 공산주의 세력을 막기 위한 남유럽의 방파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며 미국의 원조와 더불어 초고속 성장을 이뤄냈죠. 1975년 오일 쇼크 이전까지 연 5에서 7% 성장을 매해 이뤄낼 정도였습니다. 정치가 안정화되고 정부의 전폭적인 공업진흥책으로 199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에 이은 GDP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이자 세계 4위의 제조업 국가였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이탈리아를 강대국의 최소라고 부릅니다. G7 국가에 당당히 들어가 있지만 무언가는 약간 모자라 보이는 그런 나라의 의미로 이탈리아를 부르곤 합니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1990년대에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G7의 이름을 당당히 올릴 만큼의 경제력을 갖고 있었죠. 지금은 GDP 규모도 9위인 브라질에게 추월당할 위기에 있고 제조업으로는 한국에도 밀려서 10위권에 간신히 턱걸이하고 있지만요. 하지만 정치 안정화를 통한 경제 발전도 1990년대 들어서면서 동구권과 소련이 무너지면서 탈냉전 시대에 접어들게 되어 완전히 바뀝니다. 1980년대 중반 기독민주당 장기 집권 체제가 깨지고 다른 정당들이 집권하게 되면서 조짐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는 한국과 유사하긴 하지만 조금은 다른 정치 세력에 대한 후견 제도가 있습니다. 기업인이 정치인의 후견인을 맡아서 정치인을 뒷바라지하는 것이죠. 고도성장기 한국과 유사한 형태의 정경유착이 있어 왔던 겁니다. 그런데 1980년대 중반부터 기민당 이외의 정당들이 집권을 하자 기업인들은 여기저기에 돈을 뿌려대야 했습니다. 심지어 자금의 일부는 이탈리아 공산당에까지 흘러들어갔죠. 그렇게 돈을 뿌리던 기업인 중의 한 명이 그 유명한 AC 밀란의 구단주였던 베를루스코니입니다. 베를루스코니는 다른 기업인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진작부터 미디어 산업이 돈이 된다는 것을 캐치하고 당시 공영방송 이외의 방송이 존재하지 않았던 서구 유럽에 상업방송 채널 허가권을 따내는 등 점점 더 미디어 장악 능력을 키워갑니다. 그러던 와중 이탈리아 정치사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대사건이 터집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탈리아의 정치는 완전히 바뀌었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모든 것을 붕괴시킨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마니플리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마니플리테 이후의 이탈리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까지의 이탈리아 정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